사전 청약 물량은 올해 예정된 건 한 3만 2천 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도 한 3만 호 정도. 그러니까 한 네. 6만 호 이상이 이제 올해 내년 해서 3기 신도시에 관련된 이제 사전 청약을 받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1차로 사전 청약 물량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4,333호입니다. 네. 예. 네. 주로 이제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적, 성남 복정지구 같은 경우에 한 1,000호, 1,000호 이상 이제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라든지 의왕 청계, 비교적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은 지역들인데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가 한 400호, 의왕 청계지구 같은 경우 한 300호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는 뭐 사전 청약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전 청약 물량이 좀 적은 이유는 정부가 일단 사전 청약을 해서 언제까지 이제 공급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완전히 끝나서 분양 일정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물량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전 청약을 받기 때문에 사실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게 보이는 거죠. 네. 예. 그럼 평론가님, 이 사전 청약은요, 혹시 본 청약과 비교해서 어떤 뭐 청약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것들이 더 까다롭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그 사전 청약 물량 중에서 이제 주로 신혼부부들한테 이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되죠. 네. 그다음에 뭐 생애 최초의 이제 주택 구입자라든지 어쨌든 이번에 이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15%가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고 네. 나머지 85%가 이제 특별 분양이니까 사실 뭐 신혼부부라든지 기존에 이제 주택이 없었던 실수요자 위주로 그 사전 청약을 받고 있는 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청약 올해 4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7월 달 그리고 10월, 11월, 12월에 한 번씩 더 사전 청약을 받게 되고 3만 200여 가구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입지 조건 등등이 좋은 이 3기 신도시 물량은 8,450가구인데 그런데 3기 신도시 전체 물량이 거의 27만 가구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과 비교하면은 기대보다 사전 청약 물량이 좀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고모님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특별 공급을 얼만큼 하느냐에 이제 달려 있거든요. 아까 네. 얘기해 주신 대로 85%가 좀 특별 공약이 나온 부분들이 5개가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한테 30%, 그다음에 생애 최초 25%, 다자녀 10%, 뭐 노부모 모시고 계시면 5%, 뭐 기타 네. 15% 이렇게 해서 이제 85%가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또 일반 분양으로 또 갑니다.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뭐 굉장히 크게 나눴냐면은 청약하는 데의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점제로 하는 게 일반 청약이고, 네. 그다음에 특별 공약은 그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 소득 수준이라든가 뭐 자녀가 있다든가 신혼이면 6년, 7년 미만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퍼센테이지는 분명히 이제 맞춰 나갈 것 같고요. 올해 이제 4차례 정도가 이제 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11년 만에 부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될지 안 될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군데가 기가 막히게 좋은 데입니다. 네.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는 이것이 교통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0대, 30대에 뭐 수도권에 이제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입지 요건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뭐 수도권에 직장이 있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전 청약 홈페이지가 한때 먹통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입지뿐 아니라 사실 또 가격도 중요하죠. 분양가 같은 경우 이달 초에 공개가 됐는데 당시 국토부 장관이 공개를 하면서 주변 시세 60에서 80%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기대보다 높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고모님 어떻습니까? 근데요, 이게요, 지금 그러면 본 청약이 언제부터냐면요. 네. 2023년부터예요. 본 청약은. 이건 사전 청약이고. 네. 그럼 그때까지 주변 시세로 보면은 사실 뭐 공약한 대로 60에서 80%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굉장히 높지만 사전 청약으로 해서 가고 요 추정 분양가는 그때까지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2023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 뭐 그 사이에 분명히 또 집값도 오르고 뭐 그런 등등의 영향으로 봤을 때는 현재 좀 비싸 보이는 거는 분명히 비싸 보입니다. 그러나 향후에 집값 상승에 봤을 때는 지금 뭐 이 가격 갖고 우리가 뭐 트집을 잡을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이런 3기 신도시를 냈을 때의 정책 목표가 뭐냐면 당장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정책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거기서는 뒤처져 있는 뭐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뭐 어차피 뭐 진짜로 뭐 빵 찍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걸립니다만은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몇 년 후에 공급이 늘어서 그 효과를 누리는 그런 분야로 지금 조금 내용이 약간 바뀐 듯한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시장 안정이라는 그 목표와는 좀 다른 그런 좀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양과 관련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 정부는 일단은 2년 후까지는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지금 이 정도의 분양가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분양가 괜찮은 걸까요, 평론가님? 글쎄요. 이렇게 공공 분양 물량의 고분양가 논쟁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그거는 저는 정책의 일종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공공 분양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확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려고 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뒤따라야 되겠죠. 가령 뭐 시세를 뒤따라서 가령 공공 분양가를 갖다가 공공 분양 물량의 분양가를 갖다가 만약에 정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책의 실패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 건축비라든지 토지비라든지 거기에 이익까지 계산했는데 굳이 그런 비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차제에 부동산 정책의 그 어떤 방점을 가령 뭐 이익 공유형이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좀 돌려서 가능하면은 좀 낮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궁극적으로 그게 투기를 막는 길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런 뭐 비싸게 이것도 만약에 공공 분양 물량까지도 비싸게 공급이 된다라는데 사람들이 인식이 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지금 부동산 매수세는 더 세지면 세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하려고 한다면 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실은 지금의 분양가를 갖다가 좀 낮추려는 노력들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은 부동산 정책 이런 3기 신도시의 공급 확대 정책이 일반 무주택 서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번에 사전 청약을 받는 대상은 공공 분양 물량입니다. 그리고 그 본 청약 2년 전에 미리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그널 또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분양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 이 사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입주 때까지 여러 가지 거주 기간 등등의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무주택자 요건 등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전세 또는 월세로 살아야지만 되죠. 전세난이 우려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평론가님. 글쎄요, 뭐 지금도 전세 가격이 계속 뭐 수도권 지역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네. 사실 이번 사전 청약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그 지역이 폭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청약 조건은 사실은 수도권, 서울, 경기, 그다음에 인천 지역에 거주하면 되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인천 계양지구에 만약에 내가 청약을 한다. 그럼 청약 가점을 좀 높이려고 한다면은 인천시에서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뭐 계양구의 일부 지역이 올라간다는 걸 보고서 이게 반드시 그것 때문에 뭐 이쪽으로 전세 수요가 많이 몰려가지고 올라간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단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가령 뭐 인천 계양 지역이 뭐 그 개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주변 지역으로는 약간의 풍선 효과는 있겠죠. 어떤 개발의 기대감이라든지 아무래도 좋은 환경이 지금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 앞으로 펼쳐질 테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들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뭐 전세 가격이라든지 매매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은 사실 이번에 사전 청약의 어떤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뭐 전세 수요가 몰린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네.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일부 언론이 너무 과대하게 이 현상을 부풀려서 보도한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 요건을 채우면 됩니다. 그 외 자세한 요건들은 일단 뭐 사전청약에 그 공모에 이제 응하셔서 여기에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본 청약 이후 아울러 이 입주할 때까지 아마 조건을 채우면 되는 그런 것들일 텐데 자세한 내용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요,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 네. 만약 당첨이 되면 몸과 자금이 묶입니다. 자금까지요. 예, 왜냐하면 새 집 입주 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그걸 충족을 시키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세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집을 사서 거기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로만 돌아다녀야 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전매가 10년이거든요. 전매 제한이. 그러니까 몸과 자금이 묶이는 부분들이 지금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서 사실 이제 보면요 민간 분양이 지금 청약 상한제를 뒀기 때문에 지금 뭐 사전 청약의 어떤 비교 우위도 사실은 많이 낮아져 있고요. 지금 10년 이상 몸과 자금이 지금 묶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안정 효과에 얼만큼 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의문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뭐 정부에서 하는 거는 분양 대상들을 지금 나눠서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에 보면은 뭐 이 특별 공약 같은 건 이제 신혼부부들을 지금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지금 강남권에 할 때는 그때는 그냥 가점제로 했거든요. 가점제로 해버리면 20대가 강남권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워낙에 가점제라는 게 조건이 뭐 많으니까. 굉장히 지금 20년간 는 청약 통장 갖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편가르기가 됐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여기에 이제 뭐 3기 신도시에 신혼 특별 공급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소득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대기업의 흑수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점제로 하면 중장년층한테 밀리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소득 요건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주변에 뭐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집단들이 여기저기 생기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뭐 진짜로 이 시정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 얘기하고 나서 지금 31개월 만에 첫 번째 분양인데 그냥 한다고 뭐 공표만 해놓고 이거는 요번에 왜 이렇게 되고 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네. 야 이거 뭐 진짜로 뭐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대상이 안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실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그리고 되는 집이 건가요? 져줘야 이제 네. 소위 말하는 공급이 완전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2023년도 4년도에 지금 입주 때까지는 굉장히 전세 대란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또 편가르기가 돼 있고 네. 나는 뭐 요번에 뭐 기회도 없이 당첨도 안 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동산 정책의 전환점으로 갈 수 있는 3기 신도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큰 의문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평론가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사실 뭐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몇 군데 이제 오늘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공공재개발 지역들도 몇 군데가 발표가 그렇죠. 됐죠. 네. 어쨌든 정부는 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여기서도 한 얘기가 있지만은 일단 시장이 열기가 달아올랐을 때는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가기는 분명한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수준을 넘어서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 변화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전청약들이 활성화되면서 20대, 30대의 어떤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난다고 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언제까지 계속 지금처럼 달아오를까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공급 노력들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시기, 부동산이 좀 안정화되는 시기는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 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